안녕하세요. 해내메듀 2024 올해의 미술 수업 동구여자중학교 미술교사 천정현입니다. 제 수업의 주제는 세상에 없는 우리만의 새로운 음식점을 오픈합니다 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첫 번째 수업 개요, 두 번째 교수학습 전개 과정, 세 번째 수업 후기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이해를 돕고자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성공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하고 미술교과가 새로운 생각을 키우기 좋은 과목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조별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음식점 컨셉을 기획하고 메뉴를 만듭니다. 만든 음식들을 사진 촬영하고 음식점의 홍보물을 만듭니다. 이때 홍보물은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활용하여 직접 게시도 합니다. 띵커보드를 활용하여 작품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완성본을 올리고 동료평가, 작품 감상하며 서로 피드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수업에서 수업 의도는 해내메듀 미술수업 공모전에서 제시한 4가지와 일치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해보니 4가지가 다 해당되어 교사로서 뿌듯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만들기는 설문을 해보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해 세상에 없는 새롭고 특별한 음식점을 기획하는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첫째로 이 수업은 평소 하던 해괴망측하고 엉뚱한 생각인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현실화할 수 있는 미술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나만의 생각이 더 이상 창피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둘째로 조별 활동으로 진행되어 학생들끼리 직접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양한 재료를 탐구해서 음식을 진짜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눈알라떼 실핏줄 진짜 대박이지 않니? 이러면서 웃고 즐거워하며 학창시절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도 중학교 미술 수업 때 이런 걸 했었지, 이렇게 기억이 남는 수업 말입니다. 셋째로 음식 모형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음식점 컨셉을 기획하도록 하고 그 음식점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SNS를 이용해서 직접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을 활용한 다매체의 미술 수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프로세스 폴리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인 띵커보드를 활용하여 평가와 피드백이 용이한 수업입니다. 저는 미술교과의 힘이란 실생활 속에 실용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을 기획하고 음식을 만들어보고 SNS에 게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른이 되어서 미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자신이 자영업을 경영하거나 취미로 SNS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미술은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미술대학에 진학해서 미술을 전공하는 것만이 미술로서의 진로가 아니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미술은 나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개략적인 차시별 수업 구성입니다. 1차 시에는 새로운 생각이 왜 중요한지 여러 사례를 탐구하고 조별로 자신의 음식점 컨셉을 구상합니다. 2에서 3차 시에는 컨셉에 맞는 메뉴를 구성하고 스케치하며 제작 과정을 계획하고 재료를 선정하고 분담합니다. 4에서 7차 시에는 음식 모형을 제작합니다. 이때 형상 파악, 질감, 색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8에서 9차 시에는 홍보물을 계획, 실체화하고 완성된 음식과 홍보물을 함께 사진 촬영하고 SNS에 게시합니다. 마지막으로 10차 시에는 띵커보드에 완성본을 올리고 다른 반, 다른 조의 작품을 감상하고 댓글로 동료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교수학습 전개 과정 1차 시입니다. 1차 시에서는 새로움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동기부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취를 하던 대표가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빗자루인 실리콘 빗자루 3잘비, 삼양가의 며느리가 매운맛 볶음밥집에 줄을 섰다가 만들어낸
매운맛 불닭볶음면이 다 죽어가는 사명가를 살려낸 효자 상품이 되었다는 것. 동치미 국물을 아이디어로 한 미치동이라는 음료도 있다는 것. 새로운 새우깡인 먹태깡에서 나아가서 그것을 사발면으로 기획하였다는 점. 이처럼 기업에서도 끊임없이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시도해 새로운 먹거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카이스트 전길남 박사는 이미 있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고 제자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그 결과 넥슨이나 네이버 같이 유수의 벤처 기업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때 전길남 박사의 새로움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다면 넥슨과 네이버도 없었겠죠. 또한 미술이야말로 본질 자체가 새로움이라는 것을 여러 미술사조의 흥망성쇠를 통해 알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낭만주의, 인상주의, 큐비즘, 다다이즘 등 미술사조의 흐름이야말로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여러 미술사조는 앞의 사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센세이셔널하게 등장해 왔었죠. 미술이야말로 본질이 바로 새로움이며 새로운 생각을 하는 능력을 기르기 가장 적합한 분야임을 학생들에게 깨우치게 합니다. 1차 시수업 이후에 학생들은 저마다 새로운 생각이 중요한 사례를 조사해보고 새로움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활동지에 적어봅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고 싶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음식점 컨셉에 대해서 활동지를 작성해봅니다. 2차 시에서는 구성된 조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할 특별한 메뉴를 구상합니다. 이때 음식점마다 모든 조원이 각자 한 가지 메뉴를 맡아 만들게 함으로써 조별 활동에서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차 시에서는 고안한 메뉴를 직접 스케치하도록 하고 제작 순서를 미리 상상해보는 등 과정을 계획합니다. 또한 재료를 선정을 하고 누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지 분담합니다. 4에서 7차 시에는 드디어 음식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기본 뼈대에 천사점토를 붙여서 제작할 수 있게 지도합니다. 케이크와 같이 부피감이 큰 음식들은 안에 뼈대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큰 형상을 먼저 만들고 표면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질감에 대한 연구를 학생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떡볶이 소스를 점도와 광택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슬라임과 물풀, 물감을 배합한 학생이 있었고요. 마들렌의 잘 익은 부분을 파스텔로 리얼하게 표현한 학생도 있었고, 돈가스의 튀김옷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쑤시개로 튀김옷 껍질을 만드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라면의 구불거리는 면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아이스크림의 한 스쿱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자리를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 초밥의 밥알, 녹고 있는 울라프 아이스크림을 표현하기 위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미디움 웰던의 스테이크 색상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감을 배합해서 그 색상을 리얼하게 표현을 했고요. 쪽파와 삶은 계란에 단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케이크에 폭신하면서도 부드러운 생크림, 그리고 이 파스타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면발을 구성해서 표현을 할지에 대한 연습도 있었습니다. 질감뿐 아니라 색상 배합에 대한 연구도 많았는데요. 호러 컨셉 카페를 하는 사람은 혈액 에이드의 색상 배합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여러 가지 쿠키와 초밥 위에 올라간 횟감의 색깔, 아이스크림의 마블링, 그리고 우동 면발의 자연스러운 색감, 딸기의 단면, 다양한 마카롱의 색상, 그리고 새우튀김, 꼬리 등등 우리가 무심코 먹기만 했던 음식들이 어떤 톤의 색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집중하면서 재밌게 수업에 참여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라 교실에서 수업을 했는데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수업 과정의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술 카트에 있는 재료는 다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게 했더니 수채 물감이나 파스텔, 네임펜 등 다양한 재료들을 응용하였습니다. 교사인 저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발한 방법을 쓰는 친구들도 있었답니다.
손에 다 묻혀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도 해맑게 웃는 학생들을 보면서 교사인 저도 정말 힐링되는 수업 시간이었답니다. 자, 8에서 9차 시에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컨셉이 돋보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사진 촬영을 하게 했습니다. 홍보물은 메뉴판이나 간판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겠고요. 실물로 그려도 되고 디지털로 제작도 가능하다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물로 그려진 것을 디지털화하여 편집이 가능함도 알려주었습니다. 조별 의도에 걸맞는 개별 지도로 적합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사진 촬영에서는요, 각 음식의 컨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와 촬영 앵글, 촬영 방법 등을 고안해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했는데요. 어떤 조는 어둡게 나와야 한다며 우산으로 빛을 막아서 촬영하는 조도 있었고, 자신의 컨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온 학교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적합한 장소를 찾는 조도 있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한 뒤에는 실제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SNS에 게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더욱 생동감 있었고요.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매체를 이용을 하도록 하니 미술교과가 학생들은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실감 있고 재미난 활동이 되었다는 피드백도 많았어요. 인스타에 올릴 때는 어떤 해시태그를 달아야지 홍보 효과가 좋을지도 생각해보게 하는 등 마케팅적 요소도 이 수업에서 체험할 수 있었답니다. 학생들의 완성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트초코로 만든 모든 것이 있는 민초카페, 자연을 그대로 담은 카페, 숲속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가져가는 도깨비와 관련된 호러 카페인데요. 다리털이 박힌 쿠키와 무덤 케이크, 눈알 머핀이 제일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레트로한 피크닉 컨셉 카페인데요. 피크닉에 간편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을 한 케이크를 주로 판다고 합니다. 용궁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물고기들로 만든 초밥을 파는 집입니다. 감각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홍보했답니다. 디즈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카페입니다. 엘사와 안나가 즐겨 먹던 피자, 라따뚜이, 녹고 있는 울라프 아이스크림 등이 굉장히 인기 메뉴라고 하네요. 실사를 이렇게 디지털로 편집한 홍보물도 있었고요. 마녀 빗자루 쿠키, 눈알 에이드 등 할로윈을 컨셉으로 한 카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과 홍보물들이 있었습니다. 10차 시에는 띵커보드의 홍보물과 최종 완성샷을 올리고 다른 조와 다른 반의 작품을 감상하고 동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띵커보드는 패들렛과 비슷한 국내 매체인데요. 교사 인증을 하면 10개의 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10개의 보드 안에서도 총 3가지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총 30개의 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들렛보다 더 이용하기가 편했습니다. 미술교과 특성상 입체물은 평가가 불편한데 띵커보드를 활용하니까 실물을 받지 않아도 평가가 용이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편리하게 사용하셨으면 해서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후기입니다. 이 수업은 흥미로운 주제 선정으로 평소 엎어져 자고 백지를 내던 학생도 모두 참여할 정도로 학생들이 매우 열정적인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수업으로 끝내지 않고 이 메뉴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학교 축제 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메뉴로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재밌겠다 싶었네요. 또한 수업의 확장성이 돋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물 제작이 전엔 국어과와 협업해 설명문 쓰기, 자신의 음식점 메뉴를 얼마를 정하면 좋을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거한 경제학 관련 사회과와의 협업, 수학과에서는 실제로 이 음식을 팔아보고 얼마나 팔렸는지 통계 쪽으로도 협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과와의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한 여러 분야로의 수업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똑같이 만들어보는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새롭게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새롭게 생각하는 힘은 한 인간의 인생에서 나아가 전 인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미술교과가 새롭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적합한 교과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미술교과가 자신의 삶에도 꼭 필요한 교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일상을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기발하고 참신한 생각을 무시하지 말고 실행에 옮긴다면 어쩌면 사람들을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고, 그러다 굴지의 기업이 탄생할지도 모르고, 나아가 인류의 삶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 뿌리와 출발점이 중학교 미술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미술교사로서 희망찬 꿈도 꿔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술교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요. 미래시대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융성하는데 미술교육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술교육이 표현성을 기르는 수업,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한 수업, 미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실기력이 좋은 학생들만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이제는 미술교육을 통해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미술이라는 과목이 한 인간의 성공을 위한 사고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술교과가 다른 주지교과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지니므로 미술교육의 가치로움을 모두가 느끼고 일선 현장에서 우리 미술과의 시수 또한 확대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혹시 해보실 선생님들에게 꿀팁을 전수해드리자면요. 학생들이 정해진 천사점토 외에 다양한 재료를 준비할 수 있게 당부하셔야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다행히 열정적으로 잘 가져와서 수업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발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사의 발문은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밥 김을 표현하는 학생에게 종이를 매직으로 칠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그래, 그래도 김이 그렇게 빳빳하지는 않으니까 종이를 구겨서 해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라면 면발은 연필에 한번 감았다가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발문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큰 힌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문으로 학생과 더 친해지고 소통을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보다는 미술 경험이 많은 2, 3학년에게 추천합니다. 재료에 대한 자율성이 많은 수업이라서 미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계획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구여중 미술교사 천정현의 세상에 없는 우리만의 새로운 음식점을 오픈합니다. 수업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